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2020년도. 저는요, 대한민국 신수도가 생기는 새만금에 투자할게요.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역세권에, 학군에, KTX 하나 생긴다고, 산업단지 하나 생긴다고, 첨단밸리 하나 생긴다고, 신도시 하나 생긴다고, 또 삼성이 투자한다고, 대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는 지역들을 투자를 계속 하세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냥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고, 그 이상한 사람의 그 심리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한번 얘기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 투자, 땅을 투자할 때는요, 어떤 면적과 어떤 규모와 어떤 교통 인프라를 갖고 어떤 타이틀을 갖고 개발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개발을 누가 하는지, 어떤 자금으로 하는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는지, 계획이 언제 발표될 건지, 이런 것들을 근거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꼭 크게 실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주식이나 뭐 금융상품하고는 투자가 완전 달라요. 토지 투자는. 부동산 중에 뭐 상가나 건물, 뭐 수익성 부동산 이런 것들 초보분이나 하시지, 이제 좀 부동산으로 투자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겠죠. 당연히 오피스텔 같은 이런 수익성 부동산 같은 거는 투자 당연히 안 하시겠죠. 재건축, 재개발도 얘기 안 드려도 안 하시겠죠. 왜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인구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나 소비자들의 바뀌는 소비 패턴과 문화부터 경제가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면서 오는 현상이에요. 근데 나는 땅 투자는 그 전에 역세권으로 해서 돈 벌었으니까 또 역세권을 해야지. 어디 여기 좋을까? 어디에 여기 생길까? 요거밖에 안 보세요. 세상이 바뀐 건 보질 않는 거죠. 옛날에 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 가까운 데에 주거를 하고 선택을 해서 살다 보니까 집값이나 땅값들이 빠지지 않았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도에 투자를 해서 팔려고 할 때 과연 역세권이 의미가 있겠는가? 과연 학군이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KTX 하나 있다고. 그래요. 또 막 그러면 아니에요. KTX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KTX 들어오고 또 역사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갖고 얘기를 해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땅값이 오르겠다.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그런 뭐 이렇게 통계를 내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여기보단 여기가 낫고 여기보단 여기가 낫고 그렇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항상 주도하는 거에, 항상 미래에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개발계획,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발하는 국가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반면 개인 투자가들은 국가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지자체 사업들도 많이 합니다. 도사업들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그냥 지역 투자인지 국가 투자인지 모르고 그냥 뭐가 개발이 된대, 뭐가 들어오는데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아닌 분 있다고 하면은 아닌 분은 다행인 거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수도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국가가 수도를 옮긴대잖아요. 전라북도 새만금에다가. 그것도 행정도시도 아니고 경제수도로. 그러면
국가가 수도를 만든다.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사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지자체 사업들로 도사업으로 있을 때 대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있고 늦어지고 막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사업은 안 된 적은 없어요. 물론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안 된 적은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투자의 고수들은 국가 사업에 집중하죠. 그 국가 사업에서 또 국가 사업이 지자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이 있는데 그 해에 가장 핫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핫할 수밖에 없는 내가 팔타임 3년, 5년에 가장 핫할 지역의 국가 사업이 뭘까? 이거를 보고요. 교통 인프라도 현재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교통수단이 들어오는 곳인데 최고의 신교통수단이 들어가는 국가가 개발하는 곳이 어딜까? 그걸 찾아내죠. 왜? 내가 팔 때에 그때의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살 때의 시점을 보는 거예요. 살 때. 그러니까 내가 팔 때에는 학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KTX보다 더 좋고 편하고 싼 게 나오니까.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산업단지여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3차냐 4차냐가 또 중요한 거고요. 단순하게 산업단지 하나가 생기는 게 테크노밸리 하나가 생기는 게 맞겠습니까? 첨단산업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게 맞겠습니까? 나라에서 경제 수도가 하나 개발되는 게 낫겠습니까? 오 맞네 해요. 근데 또 맞네는 하는데 틀릴 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역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역으로. 어떻게 보시면은 얄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겸손하신 분이나 조금 나 여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역으로 설명하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있네요. 지금 저희가 전국이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마 되게 많은 문화나 쇼핑하는 거나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이 기점으로. 그 전에도 회식 문화들도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었고 보통 2, 3차를 꼭 가야 했다 그러면 1차에서 끝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서도 첫 번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거진 끝나고 빨리빨리 술도 과하게 먹지 않고 1차적으로 그냥 가볍게 밥 먹으면서 한 잔 정도 하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상태로 헤어지고 다음 날 일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회식이 없어졌죠. 회식이 뭐예요? 무급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해라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거리의 식당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대구의 건물주가 월세를 안 받는 내용. 있으면 베풀면 너무 좋죠. 이렇게 힘들 때 어차피 본인들도 비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겸손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를 수도 있고 끝나고 해서 안 겸손하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심하게 많이 겸손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상대방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대기업들이 투자한다고 무조건 가는 제가 이렇게 세미나들이나 부동산 교육하는 교수님들이나 뭐 강사들 얘기하면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항만이 하나 들어오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해요. 관광 하나 들어오는데 해야 한다라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돈이 이게 다라고 하면 무조건 최고의 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그리고 내가 팔타임이 가장 신식의 도시, 가장 일자리가 많은 도시,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도시,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도시라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죠. 되게 많은 분들이 4차 산업이 되면 일자리가 부재 상태가 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새만금의 계획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라고 되게 많이 거론을 하는데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 그 관점으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기업이나 경제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모든 국가들이 지금 관광산업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어요. 관광산업 중에서도 마이스 산업이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기술산업은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죠. 기술을 계속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 대비 활성화시킬 수는 홍보 그 타이밍도 안 돼서 또 새로운 기술이 오고 또 새로운 기술이 오는 그 타이밍이 돼버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질 않는 거예요. 기술에 더 이상. 그러면서 오는 현상들이 뭐냐면 개인들은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일자리가 계속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재이니까 수익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또 위축되고 그냥 경기가 계속 안 좋아하는 악의 악순환을 되는데 또 지금같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화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살아남으실 분이 몇이나 될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나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핵심 지역의 요충지에 건물 좀 갖고 계신 분들이나 꼬박꼬박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버틸 수 있고 또 요즘에 또 생계형 자영업 소상공인들한테 낮은 뭐 대출을 조금 해주는 그런 혜택들을 좀 주면서 여러 가지 그래도 비비고 버티고 이길 수 있고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있는데 또 반면에 전혀 매월 일해야만 먹고 사는 분들은 아주 정말 막막하시겠죠. 정말 많이 막막하겠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해도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마련을 해야겠다는 것까지 인식을 하신 분들이 옛날 같은 관점으로 10년, 20년 전의 관점으로 역세권, 학군 좋은데 KTX 들어오는 곳, 산업단지 들어가는 곳, 뭐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들 막연하게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정말 죄송한데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좋지 않고 금리도 낮고 악의 악순환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정말 제가 자산 관리를 하기 전에는 투자 관리를 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만 살았어요.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면 정말 30대 되면 모든 게 끝났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새벽부터 일했거든요. 일이 특징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러면서도 생각은 항상 했죠.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건 생각은 했지만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근데 누구 하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바로 방향이었고요. 열심히 하는 그 어떤 시장에서 열심히 하고 어떤 구조에서 열심히 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걸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죠. 알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이고 사랑하는 제자고 좋아하는 친구고 선후배고 하는데 안 가르쳐 줬겠어요? 그들도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이 예로 드는 게 그거예요. 공산주의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예요? 맨날 새벽같이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뭐예요? 기회가 없는 사회잖아요. 사회주의는. 그지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시장 구조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저의 꿈도 이룰 수 있고 또 뭐가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 시장이 노동의 시장인 걸 모르고 열심히 하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까지 살면서 어느 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한 70, 80 돼서 다 돌아보면서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와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조금만 내가 이런 누군가 전문가가 하는 말들을 조금만 귀담아 듣는다고 하면 어떤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지 생각하셔야죠. 노동시장은 이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매월 꾸준히 나에게 뭔가 내가 일하지 못할 상황은 계속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먹고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하셔야죠. 근데 너무나 안 좋게도 저는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타고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거기다 기술도 없어. 그런 분이 유일하게 매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건 건물주밖에 없다는 거죠. 건물주보다 더 좋은 건 솔직히 말해서 땅 주인이에요. 아주 핵심의 요충지에 강남에 내가 땅 갖고 있으면서 그 건물주인들이 땅값이 비싸니까 내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땅세를 받아보세요. 매월 건물주한테. 세상 편하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땅 주인은 편안한데 건물주는 안 편하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근본을 갖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원자재를 제가. 그 얘기를 저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기존의 방식에, 기존의 틀, 관례, 여기에 틀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러면 4차 산업에서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의 전진기를 만들겠다. 거점 도시 중심권을 만들겠다라고 그러면서 경제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 동시다발로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내주는데도 본인 그냥 개인 생각에 아직 멀었네 이러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개발하고 있고 공항도 생기는데 개발이 착공하고 나서 8년 내지 이렇게 기간이 걸려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도 그 시간을 모르다 보니까는 언제 되겠어만 하는 거고요. 근데 항상 투자는 여러분 완공되기 전에 다 됩니다. 도로 나기 전에 다 들어가요. 도로 나고 가고 뭐 이렇게 비행기, 공항 완공되고 항만 완공되고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어려워요. 단독 필지 개인 등기요? 여러분 어려워요. 지금 새만금은 매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없어요. 솔직히 안 좋은 것들도 없는데 정말 좋은 것들은 더 없는데 여기서도 가려요. 그냥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타이밍은 내 돈으로 개인 단독 필지를 개인 내 명의로 사고 팔 수 있게 개인 등기로 살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고 나머지 입지만 보셔야 돼요. 입지. 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조건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정말 좋은 조건에 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꼭 있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는 기회에 충실을 하면 그 기회를 잡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는 내가 스스로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창조해 갈 수 있게 제가 또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뭐 같이 투자하면서 배워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또 가장 쉬운 게 토지 투자예요. 정말 개발지 토지 투자. 모를 때는 정말 뭐든지 다 어렵잖아요.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부동산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땅마다 그러니까 사연 없는 무덤 없듯이 땅마다 위치마다의 조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경험치가 엄청 많아야 돼요. 경험치만큼 자산을 확장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처음이고 나는 잘 모르고 지금 할 만한 게 땅밖에 없어서 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새만금이나 해서 새만금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제가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인연이 되시면 그 사람 영상을 처음에서 끝까지 쭉 들어보세요. 토지에 관한 것들. 그러면 계속 해온 것들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이렇게 어떤 내용들로 했는지 그러면 그 틀이 싹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걸 들어보면
그 기준에 대해서 원리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 관점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켜볼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보셔야 한다면 또 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한번 보시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치 투자, 입지 투자를 하세요. 제가 발음이. 가치 투자, 입지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이는 현상, 지금 살 때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 때, 내가 팔 때 거기에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도시 중심권, 시내권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 건물밖에 없지 않아요? 살 때 어떻게 했어? 개발 전에. 그냥 볼판에 길 있는 거 말고는 볼 게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여기는 진짜 누가 봐도 이쁘다. 누가 봐도 여기는 정말 최고다. 이런 데일수록 죄송하지만 인구가 모이는 곳보다 그냥 일부의 사람이 우리나라가 100% 인구 중에 한 10%도 안 되는 10% 많이 되면 10%? 10%도 안 돼요 보통. 그런 인구들이 좋아하는 땅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100%가 다 좋아하는 땅을 사셔야겠어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쁜 땅, 보기 좋고 경치 정말 좋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을 사셔야겠어요. 중요한 건 돈 되는 땅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내 눈에 보여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마음에 드는 땅, 개발지 땅 사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땅들의 특징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도시 중심권을 갈수록. 강남 투자하신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진짜 강남 살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부안은 그래도 길도 있고 길도 있고 중간중간에 건물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도 같고 저렇게 될 것도 같고 하는데 정말 강남 살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길도 없는 땅을 사야겠다고 막 말뚝 박아놓은 상황에서 여기가 화장실이네 여기가 뭐네 이러면서 그냥 말뚝 박혀있는 걸 그냥 보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 치고 보면 부안 땅 사는 건 정말 쉬운 거라고. 여러분들 강남 북부인들이요 함부로 말씀 못해요. 그분들이 그때 투자를 했을 때 그 안목과 그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제2의 강남 북부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경험하고 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국가가 개발한 개발지만 전문으로 해서 핵심 지역 도시 중심권만 되는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투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못 믿고 나보다 그래도 나를 믿어. 그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제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발지 현재 도시 투자는 여러분들을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입지 분석이나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개발지 토지는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을 여러분이 아주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 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도로 말고 뭐 보실 수 있으세요? 용도 말고 뭘로 구분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반줄 뚝 잘라서 전문가가 투자하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말한 대로 서류에만 나와 있다고 하면 단독빌지 개인등기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단독빌지 개인등기도 못 사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타이밍이 정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은 너무너무 적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 크고 큰 귀한 거지만 너무너무 투자하기엔 적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남 땅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땅을 사는데 내가 뒤에 붙었든 앞에 붙었든 우측에 붙었든 좌측에 붙었든 이게 뭐예요? 그냥 강남 땅을 내가 그냥 살 수만 있다면 안 그런가요 여러분? 중심권에 강남 땅만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워낙 몰라서 그러는 건 알아요. 알죠.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공부가. 경험도 없지만 중요한 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해요. 자기가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없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서류로만 증빙이 되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또한도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사업인데도 국가 사업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국가보다 더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국가가 개발하는 사업인데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00대 가정에도 포함을 시켜놨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해서 새만금만 개발 계획하는 정부 기관을 만들고 그 새만금 청에서 만든 것을 계획한 것을 직접 개발하는 새만금 개발 공사까지 만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막 계속 만들고 기간까지 만들어가면서 계속 추진하고 예산을 그냥 사상 역대 계속 최고를 해요. 매년. 그런데 나만 아닌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촉과 나의 생각은 좀 집어 넣어주시고 사실을 좀 확인하세요. 어디까지 왔어?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된 거야? 그러면 언제 완공돼? 그럼 난 지금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차라리 따지십시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감정으로 투자하는 사람. 나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이 안 와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과욕 아니세요? 저도 느낌으로 안 해요. 여러분 저도. 전문가들은 느낌으로 안 해요. 여러분. 사례와 서류와 확실한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해요. 그지만 경험 있는 사람이 이게 와 똑같은 신호가 오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와 이것도 그 자리네 이걸 알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아무리 근거를 해서 이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리고 원래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해도 몰라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좋네요 뭐든지 좋아요. 제가 어저께도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재석이 했던 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선택 후에 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나의 마인드. 정말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건물 질 수 있는 땅에 중심권에 핵심 도로에 붙은 땅 샀는데 무엇이 걱정이냐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은 진짜 집은 무너질까봐 어떻게 주무세요 집에서.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등기비 내놓고 등기 잠깐 나오는 그 사이도 등기가 왜 안 나오냐고 인터넷도 이렇게 확인해보면 전산에 명의가 넘어간 것도 다 나와. 그냥 오고 있는 과정인데도 그냥 불안한 거야 계속. 그렇게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에스코로 제도라는 쓴다고 했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인데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에 대한.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면서 계약서도 계약서 쓰면서도 보험까지 들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처음에서 끝까지 해놓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산은 그렇게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러고도 못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분은 솔직히 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뭘 해도 못 선택을 하는 거야. 약간은 성격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격 장애란다. 죄송해요. 뭐죠? 결정장애. 그것도 알아야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고 그러면 원리적으로 조금 생각만 해도 그러면 이 정도는 이렇게 되겠네 이런 것들이 좀 될 텐데 또 원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분들은 그냥 안 되면 어쩌지 꽂히면 딱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고 또 긍정적이시면 너무 될 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서류를 다 확인해주면 될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안 될 이유가 없죠. 허가가 다 났는데 건축 허가가 다 난 땅을 샀는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리고 다 처음 온 날 다 땅 사러 오기 때문에 다 계약해요. 다 이러나요? 다 이러지 그럼 어떡해요? 다 그래요 고객님. 그리고 지금은 새만금 땅도 없고요. 가르실 타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객님이 아무리 염려와 걱정을 해도 저보다 매물을 많이 알지 못해요. 저보다 많이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사지 않으면 고객님 자금으로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드리는 거예요.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다 체크해서죠. 물론. 근데 그게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밖에 없어요. 당연히 최고를 드리지 어떻게 두 번째를 드리겠어요. 선택이 어려울까봐 저는 첫 번째를 골라줘요 또. 그리고 꼭
이때 사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있으면 저는요 다음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기회 올 수 있는 땅은 추천 안 해드려요. 이 땅 아니면 안 되는 땅이 있을 땐 전 그 땅만 추천해드려요. 고객님이 납득하든 안 하든. 근데 중개하신 분은 틀리겠죠. 그냥 그분이 주라는 거 이것저것 보여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 지금 사야만 되는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이 이 타이밍에 나왔을 때 사야만 살 수 있는 땅을 추천해야지. 도대체 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땅을. 그거는 그때 또 타이밍에 기다려보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뭐 알면 본인의 고객님의 복이고 모르면 제 복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경제 신수도를 만드는 국가가 개발하는 특별법도 통과됐고 국가 100대 가정에도 통과됐고 새만금 개발청 직접 정부 기관이 계획하고 공사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공항, 항만, 철도, 도로가 다 나는 그리고 내가 팔타임이 다 개통되는 그 지역을 나는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은 딸랑 역세권 하나 학군 역세권 KT 두세 개 들어가도 경제 수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결정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심성의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